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Z9 한글판 버전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점성학 공부를 하시거나 뭐 점성술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뭐 Z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좀 이제 설정을 만져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Z9 한글판 버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서울 지금 사우스 코리아로 지금 기본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차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차트 주인공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시간, 그리고 이제 위치를 따로 넣으실 수도 있는데, 한글 버전은 이렇게 서울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만지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 설정이 있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차트 설정에 가시면 뭐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에 이렇게 탭들이 보이죠. 이 탭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탭부터 몇 가지만 좀 만질게요.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뭐 모리뉴스 쓰시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Z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다른 뭐 윈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라파이어라든지 그런 유료 프로그램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라이센스 비용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싸게는 대략 한화로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구입해서 뭐 따로 공부를,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솔라파이어라든지 윈스타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윈도우에 이제 제대로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아마 이제 솔라파이어는 한글판 윈도우에는 안 깔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뭐 최근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라이센스 버전들 같은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뭐 돈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50만 원 좀 왔다 갔다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점성술 상담을 하시려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모리뉴스나, 그러니까 모리뉴스 중에 이제 6버전 말고요, 1000회명에 나오는 8버전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는 거가 Z가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Z를 주로 사용하는데, 일단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형식이라고 있죠. 다른 거는 뭐 건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리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리셉션에서 뭐 양쪽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칸만 체크를 해주세요. 나중에 리셉션은 이제 그 행성의 상태 같은 거 공부할 때 서로의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디그니티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용도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셉션도 중요해서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셉션을 체크를 하면요, 여기 이제 오른쪽 중간에 뭐가 하나 생겼죠. 그쵸? 지금 요게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요 시간대, 요 지역의 그런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수성하고 금성이 리셉션 바이 텀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텀을 주고 받는 소리인데, 지금 아직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는 텀, 아직 요 텀을 갖다가 아직 실행을 시켜가지고 텀을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질 않지만, 일단 리셉션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체크를 해두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중간에 뜨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할 때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디스포지션 체인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 디스포지션 체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어떤 그런 뭐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데트리먼트 체인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밑에 있는 에스펙트 목록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왼쪽 아래에 피라미드 모양의 도표가 하나 뜰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에스펙트 목록을 볼 때도 이걸로 보셔도 되고요. 자, 첫 탭에서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휠 항목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휠 탭을 누르셔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 주변에 숫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9시 방향에 있는, 여기 이제 ASC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어센던트입니다. 동쪽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위치인데, 지평선이죠. 거기 밑에 이제 반시계로 이렇게 갔을 때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가 가죠. 총 12까지 이제 12하우스를 구분을 하는 건데, 지금 요 기본 상태에서는 이 붉은색 실선에 숫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하우스라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하우스 커스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하우스 커스프에 숫자를 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커스프 번호에 체크가 되어 있죠. 지금 중간에 이걸 꺼주세요.
끄면 번호가 사라졌죠. 하우스 커스프는 번호보다는 도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우스 번호에다가 그냥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처럼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하우스 시작선인 커스프에 그 숫자가 붙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번째 하우스다라고 해서 하우스 번호를 보시는 게 낫고, 그 밑에 보시면 커스프 도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프 도수에 체크를 하시면 아까처럼 붉은색 실선에 어떤 숫자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붉은색 실선 하우스 커스프가 지나가는 사인의 도수입니다. 지금 제 마우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가 두 번째 하우스 시작선인데, 거기에 지금 숫자 28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정확히는 27도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갈자리 지금 이제 28도를 지나간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커스프에 차라리 도수를 표시를 하는 게 더 보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벨트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턴 벨트하고 데칸 벨트를 클릭하시면 없었던, 안 보였던 파란색 두 줄의 행성 목록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한 별자리에 5개의 행성이 표시된 게 텀이고요. 3개의 행성으로 표시된 게 이제 데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행성 상태 판단할 때 따로 배우는 개념이니까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모드 가셔가지고 됐고, 기타 가셔가지고 여기 밑에 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allow to fill chart by mous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요, 이 마우스로 붙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볼지 모르겠는데, 마우스가 여기쯤 가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차트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조금 변경하거나 차트를 이렇게 알아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꺼져 있으면은 안 움직입니다. 예,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조금 좀 유연하게 차트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요. 뭐 지방지 정도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탭인 데이터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스템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데칸 룰러 있죠. 데칸 룰러가 지금 힌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칼데안으로 바꿔주십시오. 첫 번째 걸로. 요걸 바꾸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사자 자리가 있죠. 시작으로 볼까요? 자 여기 양자리, 우리가 봤을 때 3시 방향에 있는 이 양자리에 밑에서부터 반시계로 가니까요, 화성, 태양, 목성 순서로 되어 있죠. 화, 태, 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힌두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칼데안으로 바꿔주면은 자 화, 태, 금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학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칼데안 오더라고 그래서 토목, 화태, 금수달 이런 순서들은 이제 행성 순서를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칼데안 오더대로 바뀌고요. 요 칼데안 오더대로 바뀐 데칸의 요 그 흐름이, 혹시라도 타로 공부를 하셨다면 타로 카드의 슈트 카드, 그러니까 마이너의 슈트 카드하고 매칭되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칼데안으로 바꿔주시고, 참고로 트리플리시티 룰러는 요대로 두시면 되는데, 근데 Z가 이제 쓰다 보면은 이 트리플리시티 계산은 조금 독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점성에서 말하는 트리플리시티의 어떤 그 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자리나 정갈자리나 물고기 자리처럼 물사인에 태어났을 때 뭐 밤이나 낮에 따라서 뭐 낮에 태어나면은 금성이 트리플리시티를 가져가고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도표가 있는데, 이 Z 프로그램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트리플리시티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마 쓰시다 보면 트리플리시티가 Z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혹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바꿔보니까 바꿔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요대로 두시고, Z에서 트리플리시티는 조금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점성학 자체가 고전 점성학도 뭐 여러 학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뭐 각자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주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주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주라고 그러면은 자평 명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신월 명리도 있고 무슨 뭐가 있고 해서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처럼 외국 애들이 점성학에 대해서 여러 그 이론들도 있고 분야도 있다 보니까 Z 프로그램에서도 안 쓰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점성가들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리시티가 물론 디그니티 이제 3점짜리긴 한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도표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는 알무텐, 뭐 놀이폴 이것도 넘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도대에 가셔도 이것도 됐고, 자, 그다음에 행성 가셔가지고 처음에 초기 버전에는 여기 좌측에 있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좌측이 4칸, 그다음에 우측에 또 있는데 요 좌측이 첫 번째 차트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부분 차트 하나만 놓고 볼 텐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점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차트 두 개를 겹쳐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합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운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두 개 차트에 이제 얼마큼 뭘 표시를 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첫 번째 차트에 명왕성이 요 차트에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요 어스펙트하고 그리드 둘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 그리고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로 명왕성도 어차피 볼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노드인데 요 노드 두 개는 그냥 차트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리리스하고 카이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명왕성 부분만 쭉 해주시고 노드도 차트만 이렇게 양쪽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가셔가지고, 자, 이쪽이 또 이제 왼쪽이 첫 번째 차트고요. 오른쪽이 이제 두 번째 차트인데, 첫 번째 차트에 지금 보면 레지오 몬타누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차트가 플라시도스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우스 시스템을 뭐 입문자들이 공부할 때는 레지오 몬타누스도 좋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바꾼다고 해서 크게 차트가 변하진 않지만 이 하우스 커스프가 약간씩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플라시두스, 어떤 사람들은 뭐 코우, 뭐 폴피리, 알카비투스, 레지오 몬타누스 뭐 요 정도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트 같은 경우에 플라시두스가 두 번째 차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플라시두스로 첫 번째 차트도 맞춰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 설치하면 또 9번째 하우스에 또 어스펙트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뭐 초기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꺼주세요. 꺼주시고, 나중에 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떤 주제가 정해질 겁니다. 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나, 뭐 배우자에 대한 문제나, 뭐 자녀에 대한 문제나, 가정에 대한 문제나,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좀 깊게 상담을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하우스를 쭉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어센던트와 MC라고 되어 있는 라인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스펙트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체크가 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우스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하우스 커스퍼에다가도 어스펙트를 몇 개 해주고요. 여기 이제 좀 더 생겼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안 건드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오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오브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창에서 지금 네이탈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일단은 그때 두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대문자 M 써 있는 데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여기 이제 메이저 어스펙트를 얘기하는 건데, 요 M 써 있는 요 라인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 라인만. 그래서 명왕성까지만 바꾸면 되는데 초기 값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점성강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보시면 태양이 12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다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통일해서 이제 고전 점성에서 말하는 걸로 바꿔도 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태양을 17 정도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브 값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하고 녹색의 선들이 생기는데, 이 선들이 생기는데 관여하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이제 17로 해서 여기 요 태양 라인에서 대문자 M이 써 있는 요 5군데만 다 똑같이 숫자 17로 바꿀 건데, 바꾸는 방법이 커서를 움직이셔가지고 그 해당되는 자리에 가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이때 17을 누르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숫자 17을 누르고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은 다 17로 바꾸고요. 그리고 달이 표시된 여기를 이제 뭐 12 정도로 바꿉니다. 네. 여기 이제 쭉 다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도 다. 그 다음에 수성, 뭐 금성. 그래서 수성은 한 7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금성도 뭐 한 7 정도로 바꾸고, 화성은 한 8 정도. 그 다음에 목성 9, 토성 9 이 정도.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돼요. 뭐 이거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첫 줄만 제가 바꿨는데 여기 대문자 M 써있는 데를 똑같이 다 세로로 맞춰 주셔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도 다 12로 바꾸고,
다음에 수성하고 금성하고 다 7. 요 값은 점성과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값이 커지면 이 차트에 있는 빨간색하고 녹색 선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 값이 작을수록 확실한 선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값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입력하는 값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값들이고, 뭐 이거보다 한 숫자 한 1, 2 정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창을 닫아주시면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오브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오브 계산이 지금 최대 최소 평균이죠. 방금 전에 제가 넣은 그 오브 값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할 때 이제 얼마큼 넣는데, 여기서 최소로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선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다시 평균으로 하면은 좀 더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확실한 각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로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나는 웬만한 건 다 보고 싶다 하시면 평균으로 하셔도 되고, 최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NT샷도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성. 그 점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항성, 그러니까 붙박이별이죠. 요거 말씀하시는 강사분들이 있는데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항성을 처음부터 다루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성 말고도 다룰 게 많기 때문에 먼저 항성 말고 다른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취미로 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제 항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항성을 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지금 없죠. 차트 주변에 없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행성 쭉 목록이 있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행성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행성과 컨정션한 항성을 체크하시고 항성의 이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름 있는 항성만 하고, 그 다음에 행성과 컨정션을 체크를 하시면은 몇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각각의 행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트의 행성하고 정확히 컨정션 되어 있는 항성만 나옵니다. 정확히 회합 만난 항성만 나오는 건데, 항성의 목록도 이제 중요한 항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항성도 있어서 목록에 이제 딱 일치하진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성의 목록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성 같은 경우는 점성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공부가 됐을 때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성의 영향력이 갑자기 굉장히 강대하고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항성이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너무 항성에만 몰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성 말고도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성 표시하는 방법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크기 조절하기 전에 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 뒤에 있죠.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룰러가 있습니다. 이 Z에서 제가 요 전 버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는 거 말고 요 전에 Z 세팅하는 영상에서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이게 뭐냐면 행성의 기본적인 어떤 지배 사인과 뭐 이런 걸 표시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한 요 정도 보죠. 룰러랑, 그러니까 뭐 도머사일, 그 다음에 이제 데트리먼트, 엑셀테이션 볼 보는데, Z가 특이한 게 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좀 체크가 돼 있어요. 자, 태양은 사자자리 지배하고 지금 체크돼 있죠. 파랗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계절이 수성도 쌍둥이하고 처녀, 그 다음에 금성도 이게 맞죠. 그리고 화성도 양자리하고 전갈. 자, 그 부지배행성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고요. 주지배행성은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일단 까맣게 좀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들어온 건데, 자, 목성도 사수랑 물고기 맞죠. 근데 토성도 맞는데 이 천해명은 각각 하나씩인데, 이상하게 Z에서는 천왕성이 요 염소 자리에도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까맣게. 그래서 여기다 대고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불이 꺼지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천왕성이 물병 자리에만 파랗게 불이 들어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자, 해왕성도 보시면 지금 사수 자리가 좀 까맣게 되어 있죠. 자, 사수 자리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불이 꺼집니다. 네,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명왕성도 지금 양자리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불을 끄세요. 요게 이제 불이 들어온 그 사인을 보면 사실 요 행성들이랑 좀 닮은 애들이기는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천왕성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불이 들어왔던 염소 자리랑 글쎄요, 조금 연관성은 그렇긴 한데, 해왕성이 이제 사수 자리랑 조금 어울리긴 하죠. 그리고 명왕성도 양자리랑 좀 어울리긴 해서 불이 들어왔긴 한데, 일단 꺼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두 개씩인지 수성도 그렇고,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트리먼트하고 나머지를 안 하셔도 되는데, 룰러에서 방금 전에 천해명이 불이 지금 하나씩 더 들어있던 걸 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기 조절해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차트를 이제 보기 좋게 만들 건데, 일단 좌우를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우스하고 그 원소의 어떤 그런 현황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를 중간에서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잡으면요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리고 상하 위치 됐고, 일단 차트 위의 전체 크기부터 좀 키워볼게요. 한번 이렇게 좀 크게 한 다음에 보기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인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디하게 폭을 좀 줄일 겁니다. 네, 알아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어스펙트를 보기 위한 이 안에 있는 흰색 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휠의 안쪽 링 있죠. 요거를 이렇게 키워서 잡공기니까, 네, 넘어갔다. 자, 키워서 어스펙트가 얼만큼 있는지 뭐 이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상하 위치 이런 거 이제 본인이 보기 좋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폰트라든지 이런 색상들은 안 건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해서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되는 게 각종 도표 가셔가지고 중간에 아라빅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있는 요 랏 오브 포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포르투나죠. 여기 첫 번째 칸에만 체크를 해두시면 포르투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Z를 사용하실 때 여기까지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기본 세팅이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Z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그 64개 주역 64개 갖고 점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그 행성 배치도 실제로 볼 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한번 취미삼아 만져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출생청 구도로 출력하는 거죠. 방법은, 자, 차트 입력이라고 있죠. 여기 왼쪽 위에 요거를 누르셔도, 여기 누르시면 차트 정보 입력이 있어요. 요걸 누르셔도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차트로 나오죠. 요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정보 입력으로 바로 있죠. 중간에 있는 요 아이콘, 요걸 눌러도 이런 게 뜹니다. 여기다가 이름 쓰고 성별 고르고 월, 일, 연도를 양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태어난 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태어난 지역을 맞추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분들을 상담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시 목록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서 이제 나라를 찾아서 하나를 고르면은 여기 이제 도시가 또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지역을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치고 성별을 남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1월 1일 2000년 이렇게 하고, 시간은 똑같이 그냥 1시 1분 1초라고 하겠습니다. 차트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차트가 바뀌었죠. 지금 바뀌고 왼쪽 위에 요 생시 정보랑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생시 꼭 확인하시고 여기 GMT9라고 되어 있죠. 이 GMT9도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로 요 차트 출력할 때 모리누스 쓰시는 분들은, 모리누스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서머타임이죠. 서머타임이라든지, 지금은 안 쓰지만 87, 88년생들은 서머타임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전에 그 60년도인가 그 훨씬 이전에 우리 표준시가 30분씩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반영을 못 합니다. 모리누스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Z는 이 한글판 버전 오면서 한국에서 했던 그 서머타임이랑 그 표준시가 바뀌었던 게 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걸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Z가 그래서 쓰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일단 GMT9로 맞춰져 있다는 거, 여기 이제 표준시,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차트 실행을 하시고, 자, 상담 이제 다 한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Z에서는 요 페이머스라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폴더는 여기서는 안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 C 드라이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폴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입력하는 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왼쪽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신규 테이블을 누르면 이런 게 뜨죠. 여기다 이제 제가 아무개라고 아까 했으니까 해서 설정을 누르면은 자, 여기 아무개가 생겼죠. 밑에. 그죠? 여기 생겼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머스 중에 아무나 그냥 한번 띄워보고, 자 이게 뭐 아무나 지금 제가 이제 차트 띄웠고, 제가 아까 전에 입력한 그 아무개의 차트를 불러보고 싶으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밑에 아무개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뜨죠. 여기다가 대고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차트 보기를 누르면 다시 아무개로 차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해서 이제 제가 생년월일 시간 입력하고 생시정보 입력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 지금 보여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세팅 하시고 생시정보 입력하고 차트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고, 네, 나머지 뭐 궁합 보는 거라든지 운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오늘은 여기 이제 기본적인 Z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세팅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Z에 대해서 이제 이거저거 만져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Z 초기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